안녕하십니까, 건프라연구소의 건담박사 이박사입니다. 뿅! 이번 시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애정하고 사랑하는 저의 도구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립에 쓰는 도구들 먼저 소개시켜드릴 거고, 이후로 에어브러쉬라든가 웨더링, 도료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해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을 준비한 게 이 박사는 뭐 쓰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고, 물론 더 좋은 장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저도 더 좋은 도구도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저 친구 쓰는 거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박사가 애정하는, 이 박사가 사랑하는, 이 박사가 오래 쓴 도구들 첫 번째 시간으로 조립에 활용하는 모델링 도구들입니다. 출발! 자, 첫 번째로 먼저 보여드릴 친구는 역시나 니퍼죠. 지금 딱 봐도 때가 엄청나게 타지 않았습니까?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고무도 벗겨졌네. 제품 소개도 하고 전반적인 가격대도 알려드릴 건데, 이건 쇼핑몰마다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용 니퍼로 자주 사용하는 TOF1901입니다. TOF1901. 이거 정말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1차기 때문에 되게 막 쓰는 친구잖아요. 절삭력도 꽤 괜찮고 때 탄 것만큼 오래 사용했는데도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딱히 관리도 안 하거든요. 이 친구 정말 튼튼합니다. 정말 튼튼해요. 튼튼하고 절삭력도 괜찮고 1차용 니퍼로서는 아주 손색이 없는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시중 가격 보니까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대 하는 것 같아요. TOF1901. 자, 그리고 2차용 니퍼 빠질 수 없겠죠. 2차용 니퍼는 얼마 전에 제가 새 걸로 바꿨습니다. 2차용 니퍼는 역시나 갓핸드 궁극 니퍼입니다. 가격은 한 7만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새 걸로 바꿨는데, 사망하면 새 걸로 바꾸고 사망하면 새 걸로 바꾸고 계속 궁극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제나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도 좀 싸고 좀 괜찮은 제품들도 많지만, 궁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머지 니퍼들이 해주지 못하는 약간 몇 퍼센트가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참 손에 익어서 궁극 니퍼를 결국은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궁극 니퍼를 쓴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 남는데 저는 그 조금 남는 것도 사포했을 때 딱 좋은 느낌이라서 궁극을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라모델 니퍼는 궁극이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놨죠. 자,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아트 나이프입니다. 지금 까만색 아트 나이프인데 원래는 좀 노란색 빛깔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올파 AK5라는 모델입니다. AK5. 이 모델이 제가 손에 익는 게 AK1이나 좀 기타 아트 나이프 같은 경우는 날이 좀 커요. 근데 얘는 좀 날이 얇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손에 잘 맞는 아트 나이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좋은 게 추가 날이 들어있는 이 박스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뽑아서 쓰고 다시 꽂아놓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여분 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매도 돼요. 잘 쓰진 않았지만 송곳도 하나 들어있고, 날을 다 쓰면은 여기 중간 부분, 요 중간 부분에 넣어주시면은 안전하게 다 쓴 날을 보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부르는 마검이다 얘기가 많지만 아트 나이프를 쓸 일이 있어요. 초보분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프라모델 좀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아트 나이프는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파 아트 나이프 AK5 가격은 9,000원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날도 따로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사서 날 사고 하면은 계속 쭉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썼을 땐 어떨지 모르겠어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 손에 잘 맞는 장비들입니다. 자, 다음은 파츠 오프너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파츠 오프너. 이 친구 없으면 저는 깐 김에 조립까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깐 좀 못해. 한 번에 딱딱딱 잘 조립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는 법이죠. 폴리캡을 안 넣고 조립을 했어. 다른 부품을 끼웠어. 왼쪽 부품을 오른쪽에 끼웠어. 별의별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파츠 오프너는 저한테는 정말 필수예요. 자, 제가 쓰는 파츠 오프너는 스타일엑스의 파츠 세퍼레이터 S입니다. 이게 L도 있고 M도 있고 S도 있는데 제가 쓰는 건 S라고 가장 폭이 좁은 타입입니다. 넓은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S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으로 꺾어버리면은 플라스틱이 같이 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열어두고 반대편도 살짝 열고 여러 군데를
네, 살짝씩 열어서 마지막에 쉽게 딱 분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막 쑤시면은 하면은 프라모델이 결국 찌그러져요. 그냥 살짝씩 여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데는 전 개인적으로 S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이에요. 스타일렉스 파츠 세퍼레이터는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3,600원 시중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친구, 그냥 조립만 한다고 해도 모델할 때 필수품이죠. 바로 핀셋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핀셋은 갓핸드, 궁극 리퍼 만든 회사 갓핸드에서 나온 갓핸드 핀셋입니다. 요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GH, PS, SH 같은 경우에는 끝이 뭉뚱해요. 제가 쓰는 친구는 GH, PS, SP, 끝이 뾰족한 타입, 좁은 타입입니다. 저는 좁은 타입을 뭐 습식 데칼 붙일 때나 뭐 할 때나 다 쓰거든요. 데칼이 찢어지거나 하는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조립할 때는 뭐 그렇게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정말 작은 부품이나 어디를 잡아도 튕겨나가질 않습니다. 동그란 부품 잡으면 이렇게 퐁 튕겨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얘는 좌우 밸런스 잡는 힘이 동일해서 그런지 꽉 잡든 살살 잡든 부품이 튕겨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데칼도 정말 미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핀셋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좋은 핀셋 한번 써보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갓핸드 핀셋 없이는 뭘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강추드리는 핀셋입니다. 핀셋이 뭐가 달라 하지만 정말 달라요. 갓핸드 핀셋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한 3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 친구는 나중에 또 습식 데칼 편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은 제가 최근에 리뷰했고 최근에 애정하게 된 친구인데, 조인트 강화펜입니다. 이 친구 뭐 되게 간편하게 바르고 말리면은 조인트가 강화되는 친구라서 조립한 지 오래돼서 헐렁헐렁한 친구도 있지만, 조립할 때부터 원래 조금 낙지인 친구도 있어요. 조립할 때 아예 병행해가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친구입니다. 조인트 강화펜은 시중에서 2,500원 정도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포입니다. 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립편에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조립하면서 사포까지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립편에 넣어봤습니다. 사포는 필수는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완성이냐고 물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완성의 기준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가 완성이거든요. 사포를 안 해도 깔끔하고 예뻐 그러면 굳이 사포할 필요 없죠. 물론 도색까지 가게 된다면 사포는 거의 필수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스펀지 사포와 스틱 사포를 제가 주로 쓰는데, 제가 오래 써가지고 좀 손에 익어요. 저는 좀 금속 줄이나 그런 쪽을 좀 많이 안 사용해봤어요. 앞으로는 좀 써볼 예정인데, 일단은 제 손에는 그냥 일반 스틱 사포나 스펀지 사포가 잘 맞더라고요. 자, 먼저 스틱 사포입니다. 저는 1차로는 스틱 사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온 방수는 좀 스펀지 사포를 사용하는 편인데, 네, 쿵스 스틱 사포와 하이퍼 샌더 스틱 사포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쿵스 사포를 많이 썼었는데 얘는 한번 사봤어요. 하이퍼 샌더는 두 개 입에 2,200원, 쿵스 스틱 사포도 한 1,800원,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비슷비슷하죠. 이런 타입이면은 어떤 브랜드나 좀 비슷할 거예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0방. 어우, 잘 갈리네. 게이트를 먼저 잡아주는 용도로 쓰는 400방 스틱 사포. 요게 좀 항상 헷갈리는데, 스펀지 사포가 방수가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쿵스 스펀지 사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두 개 들어있는데 2,500원 정도 하고, 방수가 조금 달라요. 방수가 180이라고 써있는데 180이면 400보다 더 거칠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스틱 사포는 한 곱하기 3 정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거의 600방 정도의 스틱 사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좀 브랜드마다 고지고대로 써있는 브랜드도 있고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굳이 이 헷갈리는 스펀지 사포를 갖고 온 거는 제가 이걸로 자주 해서 손에 익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400방으로 잔음집이 있는 친구에 살짝 스펀지 사포로 잔음집을 완화해 주는 거죠. 아까 400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마찬가지 쿵스 스펀지 스틱 사포 파란색 400방입니다. 보통 요 정도까지 마감해 주시면 뭐 그래도 거의 눈에 안 거슬릴 정도까지 깔끔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광을 내실 거면은 이 위로 계속 방수로 올라가시면 돼요. 뭐 600, 800, 1000, 막 4000 막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광 내는 또 사포들도 따로 있죠. 근데 뭐 도색을 하면은 따로 특별히 광을 낼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거나 이거 정도에서 끝내는 편이에요. 이렇게 단계가 되겠네요. 스틱 400, 스펀지 180, 400.
자, 오늘은 뭐 사용법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쓰는 도구와 가격 정리 정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친구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보자 튜토리얼 찍어 놓은 게 있죠. 네, 그쪽 요 위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카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참고해 주시면 자세한 사용 방법도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박사가 쓰는 장비는 뭘까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트나 쇼핑몰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저희 스폰서인 모델링홀릭이나 지원샵 이용해 주시면 더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손에 익는 장비가 생기실 거예요. 사실 그런 장비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마다 손에 맞는 장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썼을 때 굉장히 좋은 장비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박사가 애정하는 모델링 도구 조립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유타에 보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또 언제 본담. 다음 편은 뭐 해야 되지? 다음 편은 먹선 데칼 편, 디테일러 편, 에어 장비 편. 할 게 많구만. 뭐 그런 것도 해야 돼요. 막 이 박사 추천 HG, 이 박사 추천 MG 뭐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게 많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인생이.